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보건교육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뭐랄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보면 보건교육 방법을 정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건교육 방법은 또 내용도 많고 또 보건교육 방법이 또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냥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죠? 시험 문제 출제된 내용들만 약간 포커싱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방법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표가 조금 복잡합니다. 참고로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이제 우리가 그 교수 중심에서 봤을 때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느냐 또는요 학생들과 교수 사이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일방적 교육이 되겠고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면 왕래식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일방적 교육 방법에는요. 강의가 있고 비디오, 영화, 게시물들, 또 포스터, 광고, 라디오처럼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내용만 전달되는 거가 일방적 교육입니다. 여기 장점은 시간과 경비가 아껴지죠. 그리고 일시에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가 떨어지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피교육자 또는요 학생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왕래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또 학생들의 그 이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 왕래식 교육인데요. 대표적으로 면접, 다음에 시범교육, 다음에 분단토의, 심포지움, 강습회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 분단토의가 있기 때문에 집단토의도 왕래식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래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일방적 방법에 비해서 효과적이라는 게 장점이죠.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제는 보건교육 방법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개별 교육 중에서 우리가 면접 또는요 상담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접과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래식 교육 방법의 하나이고요. 효과는 가장 좋죠. 그런데 한 명 한 명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거든요. 상담을 할 때 면접자는 좋은 청취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웬만하면 그죠 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면접을 할 때 또는 상담을 할 때 우리는 피면담자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청취를 하게 되면 신뢰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경청하고 또 이렇게 신뢰를 얻는 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라포 형성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로 공감적인 이해와 그리고 언행이 일치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자의 자질, 그죠? 좋은 청취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피면담자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용과 그리고 공감적 이해와 일치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도하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설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단 교육인데요.
집단 교육 중에서 첫 번째는 강의입니다. 강의는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이용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강의를 묻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을 때 이용된다라는 것만 나와도 이건 강의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교육 내용이 한 번에 전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여기 지금 없지만 단점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많은 내용이 전달되니까 학생들의 이해 또는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토의인데요. 이 집단 토의를 어떤 시험 문제는 그룹 토의로도 나오기 때문에 집단 토의와 그룹 토의는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10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이라는 명수가 나오면 집단 토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왕래식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래식 교육 방법이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집단 토의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회의 능력이 길러지죠. 그러면서 다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음에 설령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보하는 마음이 길러지기 때문에 사회성이 길러진다라는 것이 집단 토의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단 토의인데요. 이 분단 토의를 버즈 세션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분단 토의와 버즈 세션은 같은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6명에서 8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이 분단 토의 또 버즈 세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단 토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수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서 토의한다는 겁니다. 이 분단 토의는 집단 토의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집단 토의가 10명에서 20명이면 분단 토의는 6명에서 8명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끼리 그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논 또는 토의를 해서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회의 능력은 분단 토의에서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심포지움과 패널 토의입니다. 그래서 심포지움과 패널 토의에서 많이 혼돈을 겪으시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포지움은 전문가가 뭐합니까? 발표합니다. 전문가가 발표하고요. 청중이 누구냐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움은 전문가들이 전문가 앞에서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과 또 청중이 같이 만나 토론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심포지움이라서 전문가가 발표한다라는 말이면 이거는 심포지움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움은 왕래식 교육 방법이 됩니다. 패널 토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배심 토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패널 토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 토의 또는요 토론합니다. 그래서 패널 토의의 청중은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토론을 들으면서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가 한 자리에서 듣는 그죠? 들으면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게 패널 토의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심포지움은 전문가가 뭐합니까? 발표합니다. 패널 토의는요 또는 배심 토의는요 전문가가 토의 또는요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범 교육입니다. 말이나 토의로 불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때 시범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대상자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그죠? 보고 배우고 그죠?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 도달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의 칫솔질이라든가 또 손 씻기라든가 우리 앞서서 관찰법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유 수유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엄마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목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말이나 토의로 불가능한 기술 습득을 할 때 시범 교육을 합니다. 다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다른 단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창의 또요 아이디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이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역할극입니다. 역할극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역할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극도 사실은 시범 교육에 못지않게 교육의 효과가 높지만 사실은 이제 역할극은 굉장히 준비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대본도 짜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역할극이긴 하지만 역할극의 장점은 뭐냐면 시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역할극은 사람이 많아도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대상자들에게 그 직접적으로 과정을 겪어보게 해서 교육하는 게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교육 방법으로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매주 그죠 토요일 날 2시에 이렇게 이마트 앞에 가면은 어떤 자살 예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반복 전달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복 전달.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견학입니다. 견학은 실제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뭐한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학은 실제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관찰하는 게 견학이고요. 현장학습하고 헷갈리는데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현장학습이고 견학은 실제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견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전시는 전시에서 보여주는 거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집회 형태고 다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발견에 중점을 두는 유도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매체 중심 교육인데요. 그 매체 중심에서도 제가 이제 5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대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다음 비디오의 특징이 재생과 또 수정과 반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재생, 수정,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비디오의 장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체 중심 보건교육에서 PPT인데요. 이 PPT는 쉽게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다음에 PPT에도 보면 여러가지 사진이라든가 또는요 영상을 막 탑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PPT의 장점입니다. 다음에 모형입니다. 모형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전달할 수 있고 또 특히 실물에서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모형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 해부 모형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골격 모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모형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예로 인슐린 주사 교육을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직접 찔러보지 않고 모형에게 직접 해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다음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또 뭐냐면 OHP입니다. OHP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의 시선이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은 앞을 보고 있고요. 교사는 학생들을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집중이 되고 다음에 OHP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제공하고 그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대처라든가 또는요 적절한 어떤 방법들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지기 문제입니다. 대상 중심 보건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개별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 방법이 뭘까요? 답은요 3번입니다. 면담이 그죠 1대1로 하는 개별 교육이고 가장 깊이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소를 찾은 에이즈 환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에이즈 환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밀이 그죠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보건교육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1대1로 보건교육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면담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이 면담은 그죠 그 보건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일방식 교육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심포지움이 있는데요. 이 심포지움은 일방이 아니죠. 왕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심포지움은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심포지움은 왕래식이고요. 그리고 집단 접촉입니다. 집단 교육이죠. 두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는요. 일방식 교육 맞습니다. 그런데 강의는요.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시범입니다.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일방직이 아니라 뭐다? 왕래식이고요. 집단 접촉은 맞습니다. 집단 토의는요. 왕래식이고요. 예, 집단 접촉도 맞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맞습니다. 면접인데요. 면접은 개인 접촉은 맞지만 일방직이 아니라 뭐다? 왕래식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2명의 5명의 전문가가 단상에 나와서 한 사람씩 의견을 뭐 했습니까? 발표하고 청중하고 통계 토론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발표했으니까 전문가가 발표하면 심포지움입니다. 맞죠? 그래서 전문가가 발표하면 심포지움, 전문가가 토론하면 뭐다? 패널 토의가 되겠죠. 이상으로 보건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